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네. 박사님은 별명이 국제 정치학의 한국의 1인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충근 박사님. 예. 그러면 우리 박사님이 증언해 주셔야 될 일이 뭐냐면은 네네. 현재 지금 지구촌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사태. 네네. 예, 우크라이나 사태가 저게 왜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이 없는 나라는 나라를 뺏기게 됩니다. 아하. 예,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이 없었고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아하.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아. 한 수백만 명이 아하. 러시아로부터 아하. 공격해달라고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하하. 거꾸로 불렀습니다. 아하. 지금 대한민국의 아. 상당수 사람들이 아하. 북한의 정치 사상에 오도돼가지고 아하. 그들이 이 나라를 통일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왜 만들어졌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네. 소련 연방으로 이제 속하여 들어갈 때 그렇죠. 그때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의 구성이 네네. 약 600만 가까이는 러시아 스라브족이죠. 그렇습니다. 종족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한 70년 동안 같은 나라를 이루고 살다가 소련 연방이 해체돼서 네네. 나라가 독립되자 네네. 그 중에 이제 500만 600만 되는 러시아 계열 사람들한테 네네. 푸틴이 KGB가 선동을 한 거죠.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네네. 선동을 해서 네. 푸틴한테 네네.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죠. 우리는 다시 소련으로 가고 싶다. 네네. 이렇게 선동을, 요즘 한국으로 말하면 주사파와 같은 거죠. 그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가 그것을 명분으로 하여 네네. 사실은 공작은 지가 다 해놓고 그렇죠. 봐라 저 안에 있는 러시아 계열의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다. 네. 해서 일어난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네. 우크라이나 인구가 4,200만 정도 됐는데 네. 약 600만 정도의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푸틴이 그들을 공작을 해서 우리를 때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하하. 네,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네. 우크라이나도 잘못한 건 뭐냐면은 네.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던 해 30년 전에 비행기가 6,000대, 세상에. 탱크가 8,000대가 있었습니다. 야.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난 2월 달에 공격을 당할 때 탱크가 200대, 비행기가 150대밖에 없었습니다. 하하. 나라를 지키려는 생각이 없었고. 자기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었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망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소련한테 다시 먹히게 되었는데 네네. 이것이 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왜 대한민국에 똑같은 사건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왜 그렇게 보는 겁니까? 우크라이나가 분열됐기 때문에 저런 전쟁을 초래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분열돼 있고 네. 우리나라를 분열시키는 일부 세력이 네. 북한에게 오히려 손짓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비유를 할 수 있는 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 우크라이나에 있는 주민들 중에 그렇죠. 500만 600명이 육신적으로 종족적으로 그렇죠. 러시아 계열 사람 스라브족인데 그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소련 보고 도와달라 해서 그렇죠. 결국은 푸틴이가 전쟁을 일으켜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주사파 있죠. 그렇죠. 지금 국민의 절반입니다. 절반이 마치 지금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그것이? 이제 국민의 절반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속은 사람 다 치면은 거의 절반이라고 볼 수가 근데 있습니다. 문제는 네. 아까 이 김국성 선생님이 말하기를 네네.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은 다 그런 세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의 제일 정책이 주한미군 철수인데 그걸 이걸 속았습니다. 국민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네네.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 반대를 했더니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 중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안 된다가 몇 프로? 지금 이재명 찍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주한미군 철수 안 된다가 93.9%입니다. 93.9. 그런데 왜 그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왜 찍었을까요? 뭐 속은 것이죠. 속은 거지. 그렇죠.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문제. 절대로 정치가들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진정한 주인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빨리 저 사기에 주사파에 넘어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또 주제별로 주한미군 찬성 반대 넘어간 국민들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만 조직 운동을 할 때에 뭐 좌파 우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가장 실감 있는 거 주한미군 찬성 철수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 주한미군을 누가 철수해? 그러면 당신은 우파야. 그렇죠. 우파가 왜 좌파한테 가 있어? 그럼 누가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재명의 자선전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책 한번 띄워봐 주세요.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책을 한번 봐라. 이 책 안에 꽉 찼다. 이게 바로 이재명 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사로잡은 내용이 뭐냐? 외국 군대는 한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이재명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네.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러므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한반도에 다시 다가오고 있다 이거예요. 이천 교수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어디 가셨나? 지금 국정원에서 27년 계셨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은 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서 체제 위험성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하하. 사실 이재명 옆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경기동부연합 그렇죠. 이석기 그룹이 바로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번에 대통령이 됐더라면 결국은 실세는 누구냐? 이석기입니다. 이석기. 아하. 이석기가 정권 잡는 거예요. 아하. 이석기가 실권자가 된다는 뜻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때 이석기가 잘 나갈 때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기를 구속하지 않았으면 예. 그때 이미 나라가 끝날 뻔했었죠. 그렇죠. 2012년도 대선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위험했습니다. 아하. 여러분들께서는 2012년도 대선을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쉽게 이긴 것 같지만 아하. 얼마나 위험했느냐 하면요. 아하. 저는 그때 살기가 싫었습니다. 하하.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2012년 4월 총선에 야권 연대를 했습니다. 아하. 자, 이석기가 주동하고 있는 통진당과 네. 그 다음에 민주당 문재인을 후보로 하는 민주당이 야권 연대를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5월 달에 총선 이후에 그때 통진당 내부의 어떤 비례대표 부정 사건이 없었더라면 네. 안 드러났더라면 자, 그러면 2012년도에 문재인과 이석기가 공동정부를 구성했을 자 겁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예. 박근혜 대통령이 한 제일 잘한 일이 뭐냐? 이석기를 깜빵에 넣은 사건 맞습니까? 맞죠? 안 그랬으면 그때 나라 무너졌다. 예, 예. 그 다음에 황교안 총리가 한 일 중에 법무부 장관 할 때 예. 제일 잘한 일이 뭐냐? 예. 이석기를 깜빵에 집어넣은 거 맞습니까? 구속시켰죠. 내가 황교안 총리를 오늘 모처럼 칭찬 한번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나라가 이제 됐는데 이제 안 되니까 카드를 누구로 꺼냈느냐? 조국으로 꺼냈죠. 예. 자, 조국을 대통령 만들려고 예. 조국을 대통령 만들려고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죠. 예. 그때에 우리 광화문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 뭐냐면은 그때 광화문에서 오늘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체 국민들이 뛰어나서 조국은 안 돼, 저 새끼는 안 돼, 저 새끼는 빨갱이야, 저놈이 쓴 석사학위 논문을 보면 소비에트 연방 혁명법에 관한 법이야. 아니, 조국이가 쓴 논문이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에 그런 논문을 쓴 놈이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는 없어야 된다. 이게 내가 구속돼 있을 때 검사한테 조사받을 때 왜 조국을 좌파 빨갱이라고 했느냐 묻기에 아니 그 논문을 한번 보시죠. 논문 그 논문 갖다 드렸어요. 그 검사도 놀라더라고. 아니 무슨 놈의 법무부 장관이 이런 논문을 써요? 그래서 내가 간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전부 나를 이제 무죄로 만들었는데 그때 만약에 조국이 그대로 갔으면 조국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이번 이재명이 아니고 나왔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선동에 취약한 성격으로 볼 때, 또 조국이가 굉장히 나이스한 얼굴을 갖고 있는 측면을 볼 때, 이재명 가지고도 지금
우파 정권과 비등비등해가 겨우 24만. 예 24만 표 차이로 사실은 졌지 않습니까? 조국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대선에 나왔더라면 그건 대한민국이 끝장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애국 동지에게 격려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때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조국을 셧아웃 시킨 것이 대한민국이 살게 된 동기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실은요. 저는 그때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 아니 내가 나가서 그냥 뭐 머릿수 하나 채우는 거지 내가 무슨 큰 역할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반체제세력과의 싸움에서는요 머릿수가 매우 중요하고 그렇지. 동참하는 어떤 여러분들의 열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때 2019년도 6월 8일 날 정광훈 목사님이 청와대 앞에 텐트 시위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뭐를 내세웠느냐 하면 대한민국 망했다. 그 다음에 문재인은 간첩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아 이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렇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살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여러분들 지금 이 전쟁은요 체제전쟁이고 사상전입니다. 사상전에 있어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적관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누가 적인지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 때만이 바로 국민들이 제대로 국민들을 깨울 수 있고 전쟁에 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목사님이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후 10월 달에 폭발적인 어떤 국민들의 동참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오늘날 윤석열 정부를 만든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내가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할 때 이유 없이 간첩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인 신영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내치를 때 그 말을 현장에서 듣고 있던 펜스 현역 미국의 부통령이 중간에서 일어서는 나가버렸습니다. 돌아가신 일본의 아베도 중간에서 듣다가 그냥 집에 가버렸습니다. 왜? 무슨 연설을 했기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연설을 듣고 세계의 우리 우파 대한민국 편에 양대 대국인 미국과 일본 수상이 집에 가버렸다니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2년 후 저는 이 말을 듣고 문재인 이 개자식은 간첩이다 그랬습니다. 간첩. 그래서 2019년 6월 8일 날 7가지 조건으로 내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게 되었고 그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때에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국회의원도 못 알아들었어요. 교수님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위대하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문에 뛰어나와 주셔서 이 운동을 함으로 오늘까지 대한민국의 생명이 유지가 되었는데 계속하여 문재인은 이어서 연설하기를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야 이 개자식아, 너가 대통령이나 이 개자식아,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김학성 교수님, 헌법학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죠. 대한민국은 48년 8월 15일 총선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것이고 북한은 유엔이 인정하지 않는 괴뢰 집단에 불과한 것인데 대한민국의 건국을 48년이 아닌 1919년이라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또 헌법학자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도 계속 이어서 똑같은 조의 연설하기를 시간 관계상 다 건너뛰고 제주 4.3 사건 가서 문재인이가 이 개자식이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경찰관님들 잘 들으세요. 경찰관님들이 경찰 시험 볼 때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짜증스러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경찰관님들 정신 차리려니까요. 아니 보세요. 이따 이 얘기는 권영애 장관이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보십시오. 그래서 문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간첩 발언을 계속했는데 내가 이것을 폭로를 하자 처음에는 나를 유혹하려고 코리아나 호텔 바로 여기입니다. 예. 청와대 비서관님 만났더니 목사님 현역 간첩을 왜 저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합니까? 그 새끼 간첩이야. 내가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신도시에 땅 3,000평에다가 교회 잘 지어줄 테니 문재인 대통령 같이 갑시다 이렇게 꼬시더라고 나를. 그 내가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교회도 커.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평창 동계올림픽 발언 또 48년 8월 10일 건국 인정하셨다 이거 두 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면 내가 문재인 도와줄게. 그랬더니 1시간 있다 전화 왔어요. 자기들 사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청와대에다 텐트를 쳐놓고 너 죽고 나 죽고 이 개자식아 간첩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나를 이제 구속시키려고 해서 결국은 내가 문재인 때문에 3번 구속이 됐는데 재판을 받는 재판부가 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은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거요 내가 대답할 거 없어. 판문점에서 김정은이한테 넘긴 USB 그 내용 안에 보면 문재인이가 간첩인 거 들어있다. 그랬더니 재판부가 너무 현명한 거야. 여자 판사인데 바로 재판을 중지시키고 청와대에다가 그때 김정은이가 넘긴 USB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라 그랬어요.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했어요. 다시 제출하라. 못했어요. 3번 했어요. 3번 동안 USB 내용을 제출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 박사님이 생각할 때 왜 그걸 제출을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USB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훼손하고 또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협할 만한 그러한 비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출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벌써 추론하기를 그 중에 제일 확실한 건 뭐냐?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를 넘겼다. 그 다음에 방위사업 K9, 그 다음에 우리나라 탱크 방위사업의 신기술을 USB에 넘겨서 김정은에게 넘겨주다. 이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는데 그래서 재판부가 저를 76개 혐의를 다 무혐의로 방맹이를 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재판부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그보다 더 큰 것은 제주도 4.3 사건에 가서 문재인이가 연설할 내용. 예. 자, 이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또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또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무고한 희생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과의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절대 여기서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여기까지 오시는 데 1년이 걸리셨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이 해독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제주도 4.3 사건에 가서 문재인이 개자식이 뭐라고 발언했느냐? 4.3 사건은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일으킨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연설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헌법 위반 아닙니까? 우리가 문 대통령이 2번 발언했어요. 2020년에 조금 전에 나온 영상은 2020년의 발언이죠. 제주가 먼저 꿈을 꾸었다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당시 제주 4.3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중심이 돼서 그렇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북한 중심의 통일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반란 사건인데 그들이 꾼 꿈이 지금 우리의 꿈이라고 말하는 문재인의 사상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초대에 발언할 때 문재인이 개자식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머리를 팍 숙인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표현이 너무 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도 머리를 흔드는 사람이 있는데 문재인은 싼 개새끼입니다. 이 자식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놈이 이게 인간입니까?
입만 열면 그 개지랄을 떨었는데 제주도 4.3 사건은 왜 일어났나요? 네, 제주 4.3에 대해서는요. 네. 지금 좌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민중 항쟁 운동이다 이렇게 미화하고 왜곡하고 있는데 네. 2001년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어요. 판례에 9사람 재판관 모두가 일관돼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주 4.3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그렇지. 총선거를 반대하면서 네. 북한 중심의 통일국가를 꿈꿨던 사람들의 반란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9명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변화가 없나요?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문재인 이 새끼는 간첩이지. 빨갱이죠. 간첩과 빨갱이를 그러면 겸하고 있죠. 여기 네. 있는 많은 분들도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예. 명쾌하게 네. 짧게 내가 묻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실제 대한민국이 탄생되는 것은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총선을 해서 통하여 대한민국이 탄생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 10일 전에 한 달 전에 4.3 네, 예. 4월 3일이니까 네, 네. 제주도 4.3 사건은 왜 일어났나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 남로당들은요. 남한 전체에서 대한민국 총선거를 반대하는 운동을 곳곳에서 벌였습니다. 그렇지. 그 중에서 가장 최종판이 한 달 전, 5월 10일 한 달 전에 제주 4.3에서 일어난 폭동 사건이 가장 결정판입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뭐냐? 대한민국 탄생을 방해놓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참 선생님이라고 하는 김구 선생님도 반대했습니다. 50선거를 반대했죠. 반대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좌파 애들이 김구를 빼돌리느냐, 뽑아 올리느냐, 이승만을 부인하고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최종 결정판이 뭐냐? 문재인이가 바로 제주도 4.3 가서 네. 이제 본색을 그대로 말했거든. 그렇습니다.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한 경찰청장을 데리고 가고 국방부 차관을 데리고 가서 48년 4월 3일 날 일으켰던 제주도 무장폭동을 진압한 것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 사과하세요 그랬거든요. 네, 예. 근데 그 개새끼 국방부 차관이 또 사과를 했어요. 경찰청장이 가지고 경찰관들 잘 들어. 야, 여기에 전광판 옷 입고 저기 있는 경찰관들 잘 들어요.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건 감사한데 이런 내용 좀 들으라고. 여러분의 총수인 경찰청장이 제주도 4.3 사건 가서 뭔 개지를 던지 알아?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한 거에 대해서 중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야, 이 개새끼야, 경찰청장, 야, 이 개자식아. 청장 몇 달 더 헤쳐먹으려고, 국방부 장관 몇 달 더 헤쳐먹으려고, 이게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의 모양이에요. 지도자의 모양.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네. 만약에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 안 했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 이런 무대도 없고 당연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밑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주도 남로당들은 우리의 선거는 참여 안 하고 그렇습니다. 8월 25일 날 있었던 북한 선거에 해주 선거에 해주 선거에 네. 참여해서 네. 저 서해안에 고기잘배를 타고 북한에다 표를 갖다 바쳤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주도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50선거에는 참여 안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좌파 애들이 북한 선거에 밤에 도토리 도장을 파서 밤마다 다니면서 쉬쉬하면서 도장 찍어서 마다리 푸대에다 넣어서 북한에다 갖다 바친 표가 540만 표예요. 540만 목사님, 표. 저 나왔습니다. 화면에 자, 나왔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이 바로 표가 북한에다가 한국입니다. 한국.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540만 명이 북한 선거에 참여하여 북한에다가 갖다 바쳐 김일성 발 앞에다 갖다 도착시킨 표가 바로 이 표입니다. 540만 표죠. 예. 이래서 김정일이가 네. 아까도 내 영상 보고 왔는데 최은희 여사한테 말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6.25에 내려갔다 이거야. 그렇습니다. 왜? 남한에서 우리를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예. 아까 영상 보셨죠? 봤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똑같은 역사가 다시 대한민국에 돌아왔다면 이전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선택을 할 기로가 왔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을 다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골이 비었습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까? 우리가 할 일 없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전국에서 할 일 다 놔두고 3일 동안 연휴 동안에 놀러도 못 가보고 왜 우리가 여기 왔냐고요? 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왔습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천만 조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만 조직을 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면서요. 특별히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 2020년 발언이 있었는데 네. 이듬해 2021년도에 문재인은 한 발짝 더 나가서 네. 뭐라고 말을 했는가면요. 네. 당시 남로당 반란 세력을 진압한 대한민국의 군인과 경찰에 대해서 국가 폭력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의를 이 문재인이가 했던 것이죠. 아하. 그러면서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국방부 차관과 경찰청장을 대동하면서 그때의 국가폭력을 잘못했다라고 시인하라고 했는데 두 인간이 모두 잘못을 사과한 나라가 바로 2021년의 대한민국의 지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그 투표용지를 보셨지만 네. 70년 전에도 대한민국에서 540만 명이 남한 전체에서 비밀리에 투표를 해서 북한 선거에 참여를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70년 이후에 북한이 여러 가지로 공작을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일을 네. 마구잡이로 자행을 했는데 네. 아직도 이 정부가 이 문재인을 잡아 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네. 1천만 서명과 조직을 통해서 그렇죠. 문재인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문재인을 깜빵에다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부정하고 이적죄 여적죄를 범한 바로 이 문재인을 지금도 살려둔다는 것은 대한민국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96살 된 할아버지가 조금 전에 뭐라고 정했습니까?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깜빵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동조의 대리인으로 나타난 이재명도 깜빵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걸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요구하고 성토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서 진행해야 될 텐데 뭐냐? 우리는 천만 조직운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다 깨우고 99%까지 다 깨워야 됩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설득하는데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앞으로 정권 교체를 200석 우리가 국회의원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 이주법, 고영주 변호사님이 진행하는 북한 이주법 북한으로 가라는 거지. 예. 왜 대한민국에 왜 살아? 가라 이 말이지. 북한 이주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그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다 전향하여 오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신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회의식으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기도만 하고 걱정만 하고 지나야 되겠어요? 천만 조직을 해서 대항을 해야 되겠습니까? 천만 조직 해야 돼요? 그러면 3,506개 자유마을을 구축해야 되겠어요? 동의하시면 만세. 두 손 들고 만세. 이 자리에 오늘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신 유튜브로 보는 지금 100만 이상 되는 전 국민들도 방에서 두 손 들고 만세하세요. 동의하십니까?